안녕하세요. TD노트의 마이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스킨 웨이트에서 여기 맥스 인플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5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볼텍스의 정보가 조인트 5개까지의 를 거리에 따라서 퍼센트를 나눠주 1번이 될 것 같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여기 있는 벌텍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텍스가 얘가 1번이고 제일 많이 웨이트가 가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움직여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죠. 3번은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고, 2번을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을 움직여도 여기에 살짝,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하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얘가 움직여도 이렇게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 조인트의 개수를 5개로 그 거리에 따라서 퍼센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옵션을 2로 한번 해볼게요. 바인드 스킨. 제가 다른 걸 선택해서 이쪽 걸 선택하고 바인드 스킨 적용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인트에 제일 많이 먹고요. 그리고 거리가 이게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움직이죠. 근데 세 번째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조인트의 개수를 첫 번째 조인트, 두 번째 조인트, 세 번째 조인트인데 2개로 했을 경우에는 요거 2개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퍼센트를 레시오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세 번째 조인트를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은 얘랑 얘만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이겠죠. 한번 볼까요? 얘를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100%가 먹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인트를 움직이면 네,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조인트를 움직이면 안 움직이죠. 여기. 네, 그래서 요 스킨 옵션에서 요거는 조인트를 거리를 계산해서 3개 이하로 할 거냐 아니면 4개 이하로 할 거냐 뭐 이런 옵션을 주는 거죠. 예전에 게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개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를 기본적으로 하고 작업을 했는데, 요즘 게임 엔진은 요즘에는 거의 다 되죠. 그래서 이 옵션이 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 웨이트 조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이걸 조절하는 거라서 이걸 잘 선택하면 네, 굳이 스킨 웨이트를 잘 안 해도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하이라키가 있는데, 오브젝트 하이라키는 뭐냐면 오브젝트로 스킨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참고로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얘네를 다 지워진 상태로 여기에 이제 폴리곤을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페어런치를 하고요. 페어런치 하는 거는 요거 선택하고 제 상위가 마지막에 선택된 거에 페어런치가 돼요. 이렇게 하면 Shift P를 누르면 언페어런치가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로 페어런치를 하려면 P를 누르면 페어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요게 제일 먼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스켈레톤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먼저 선택하고, 네,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하이라키를 해주면 이게 인벨롭이 돼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디플리케이트 하나 더 하고 컨트롤 D 누르고 여기에 지금 스키네이트가 없죠. 그러면 스키네이트를 적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조인트 셀렉션이나 뭐 하이라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선택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냥 그 조인트가 없어서, 조인트가 있어야지 인벨롭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했을 때는 안 되거든요. 이제 오브젝트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오브젝트 하이라키라는 이 옵션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스킨 웨이트가 제대로 되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건 잘 쓰지 않죠. 오브젝트로. 이제 특히 이제 어떨 때 오브젝트를 쓰냐면 요거는 이제 좀 스킨 옵션 중에 실린더를 좀 키우고요. 그리고 값을 좀 주고 이걸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하고 조인트를 그릴게요. 조인트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룹핑 하려면 요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죠. 그리고 셀렉션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스킨에서 셀렉트 조인트로 해주고요. 기본 디폴트로.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얘가 여기다가 머슬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오브젝트를 내가 변형을 시켜서 그 변형된 오브젝트의 모양대로 따라가게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커브라든가. 커브를 한번 해볼게요. 블렌드 쉐입 같이 움직였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커브를 에디트를 하면 메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끔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컬렉터 오브 쉐입으로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좀 약간은 무거워지긴 해요. 그래서 네,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어떨 때 간혹 쓰거든요. 그래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조인트로 스킨 웨이트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조인트로 스킨 웨이트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스킨 웨이트를 디스턴스로 해주고 셀렉트 조인트로 해주고 어플라이를 해주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하면 네, 뭐 달라진 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스킨의 옵션 중에 여기 use components라고 있어요. 요거를 1로 해주고 하면 on으로 바뀌거든요. 오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커브를 먼저 실린더 선택하고 커브 선택하고 스킨 옵션에 보면 에디트 인플루언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add 인플루언스로 가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use 지오메트리라는 걸 켜줘야 돼요. 이게 조인트가 아니라 지오메트리잖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켜주고 락 웨이트는 웨이트를 기존에 있는 웨이트를 그대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거는 웨이트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해주면 네, 기존하고 똑같아요. 지금 웨이트를 칠해주는 게 아니라서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칠하고 싶으면 여기서 스킨에 페인트 스킨 웨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 창을 꺼내면 이렇게 네, 생겼죠. 근데 여기에 자물쇠가 잠겨 있죠. 이게 락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3개의 조인트만 돼 있고 새로운 애는 락을 풀어주고 웨이트를 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add로 하고 opacity로 이렇게 칠해주면 기본적으로 칠해준 게 커브가 움직이는 모양대로 네,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 값을 좀 줘서 네,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웨이트를 이렇게 해주면 웨이트가 좀 바뀌었죠. 근데 지금 너무 약하니까 이게 딱 커브 모양대로 안 되는데 이걸 좀 세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많이 칠하면 많이 칠할수록 커브에 가깝게 웨이트가 바뀌죠. 네, 그래서 이 커브를 클러스터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머슬이 튀어나온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조인트로는 이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이 커브 방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 리깅 기술이 좋아져서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요 조인트 자체가 커브처럼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칠하면 지금 여기서는 조인트가 딱 하나잖아요. 근데 블렌더는 어떠냐면 블렌더는 조인트 개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인트에 한해서 이 조인트가 커브 형태로 바뀌는 거죠. 커브 형태로 바뀌어서 그 조인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물론 마야도 뭐 조인트를 하면 되긴 하는데 조인트 개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후디니도 그렇고 뭐 요즘 노드 베이스의 그런 리깅들은 기본적으로 그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인트가 딱 하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밴드되는 컨트롤러는 마야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의 개수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웨이트를 칠하려면 다시 칠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요 조인트의 개수를 기본 조인트가 있으면 기본 조인트 안에 어트리뷰트가 있어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움직이면 이 밴드 되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요즘 트렌드는 그렇다는 거. 마야도 조만간에 2019에서 그 바이프러스트가 뭐 그쪽 그 노드 베이스가 들어오면서 아마 확실하지는 않는데 하여튼간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스피어도 돼요. 아니, 폴리곤이랑 넙스도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 머슬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아니면 뭐 서페이스 모델 넙스로 많이 하는데 머슬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페어런치 됐다고 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똑같이 add in 플러스로 해주고요. 페인트 스키메이트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락이 걸리는 걸 락 풀어주고요. 네, 브러쉬로 좀 칠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얘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슬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지오메트리로.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드 되면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글 같은 걸 넣어주면 근육이 이제 출렁이게 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글을 넣어주면 네. 블렌드 쉐입이랑 지글을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다양한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을
근육의 느낌, 머슬의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디플리케이트 하고 여기서 네, 이렇게 된 얘를 블렌드 쉐입으로 연결해 주면, 네, 그리고 얘를 셋 드리븐 키로 조인트가 움직였을 때 Z 값으로 움직였을 때 얘 블렌드 쉐입이 0이 되고요. 키를 주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튀어나오게 키를 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메쉬에다가 데폼에 지글 데폼을 넣어줄게요. 지글 웨이트를 칠하는 게 있어요. 지글 웨이트를 가서 여기서 리플레이스로 우선 다 지울게요. 그리고 셀렉션 켜주고 여기서 add로 한 다음에 여기서 밸류 값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스무스 값을 좀 해서 부드럽게 해줄게요. 그러면 지글 값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움직이죠. 요 색 칠하는 데를 조금 바꿔줄게요. 잘못 칠한 것 같아서 이쪽이 칠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다 지우고 add로 하고 스무스 값을 좀 줘서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먹죠. 그러면 여기서 웨이트 값을 좀 줄게요. 그리고 이게 플레이백 옵션에서 확인하려면 24프레임 곱하기 1로 해줘야지 돼요. 이걸로 하면은 약간 그 속도가 좀 씬이 무거우면 되게 느려지고요. 씬이 가벼우면 엄청 빨라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애니메이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머슬 느낌이 살짝 낼 수 있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셋 드리븐으로 원래는 걸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야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사용하면 디테일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는데 디스턴스는 여기서 조인트에서 거리를 재가지고 이 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 디스턴스에 거기 웨이트를 어느 정도 배분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복셀이 있는데 복셀은 이제 그리드 같은 거를 이제 이 볼텍스에 있는 것들을 네모난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모난 박스로 이런 큐브 같은 모양의 복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복셀들이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영역에 맞게끔 웨이트를 하는 거야. 이게 보시면 복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얘네들을 세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메시까지 다 선택하고 복셀로 하고 그리고 맥스 디스턴스는 이 그 인플루언스는 여기가 조인트가 막 여러 개 있다고 치면 이게 얼만큼 나눠 가질 거냐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5개가 되어 있는데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3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게임 엔진도 너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뭐 3개까지는 안 쓰고 거의 이제 그냥 디폴트로 그냥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조인트가 있으면 네,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벌텍스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계산하고 얘도 이렇게 계산하고 거리에 따라서 퍼센트를 나눠 갔는데 이거를 최대한 5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조인트가 또 뭐 여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에 따라서 퍼센트를 배분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많이 퍼센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가 두 번째 밸류 값을 가져가고 얘가 세 번째고 여기 밑에 있는 루트가 제일 머니까 여기가 제일 수치가 낮겠죠. 여기가 네 번째 조인트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아니,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을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요게. 근데 이제 3으로 하면, 여기 있는 3개로 나눠가는 거예요. 바인드의 방법 중에, 클로스 디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히트맵이 있는데 거의 요 박셀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조금 더 메쉬가 이게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게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셀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 2개가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랑 좀 비슷하고요. 하이라키 구조에 맞는 프리셋 그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히트맵이랑 박셀은 이제 박셀이 뭐냐면 그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채워서 이
이런 실린더 같은 생긴 게 있으면 여기에 다 박셀이 촘촘히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스킨의 바인드 옵션에 보면 이 박셀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팔로우가 있어요. 팔로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웨이트가 달라요. 그리고 레졸루션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가 촘촘해질수록 더 디테일한데 속도가 뭐 엄청 느려요. 그래서 디폴트로 256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1024로 하면 그만큼 좀 느리죠. 계산은 박스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되게 느려요. 그래서 256으로 뭐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가 박스를 디폴트로 0.70을 했고요. 0.256을 박살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디폴트로 했을 때 이렇게 찢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메쉬가 조인트가 오른쪽에 있는 다리의 조인트가 왼쪽에 웨이트가 먹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웨이트를 보면 이쪽에 있는 조인트의 웨이트가 이쪽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박셀이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메쉬를 채우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들이 뭐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박스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박스, 이쪽 박스에 있는 것들은 이쪽 박스에 있는 웨이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경계 라인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인트의 웨이트가 왼쪽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훨씬 더 정교한 건 있죠.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이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발의 웨이트가 왼쪽으로 절대 가지 않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면 대충 웨이트가 거의 다 돼요, 솔직히.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은 좀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옛날처럼 똑같이 웨이트를 칠해야 되긴 하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게 개수가 많지 않으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게 포인트가 많아지면 계산이 엄청 느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잘 쓰지는 않아요. 뭐 간단하게 뭐 할 때는 사용하긴 한데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로우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하이 모델에다 적용하게끔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지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인 작업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처음부터 저 같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걸 써도 좋겠죠. 이게 원래 이쪽 웨이트 지워주고 막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바인드 메서드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디스턴스로 되어 있는데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조인트들의 웨이트를 얘가 어느 정도 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서 이게 이쪽에 있는 메쉬인지 이쪽에 있는 메쉬인지 몰라요. 그냥 월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조인트가 감지되면 웨이트를 이쪽에 있는 조인트가 있더라도 여기에 메쉬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디폴트가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리를 움직여 보면 네, 여기 많이 찢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도 크로스인 하이라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웨이트가 조금 얘보다는 좀 덜하긴 하는데 이게 볼텍스가 따라가죠. 어느 정도. 그리고 복셀이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라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박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요. 복셀 같은 거 여러 개 만들어서 이게 이쪽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면인지 이쪽의 면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걸 웨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죠. 히트맵도 마찬가지예요. 히트맵도 그런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히트맵은 조금 이제 좀 약간 제가 무릎을 이렇게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조금 되잖아요. 복셀 같은 건. 근데 얘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딱 끊기게 되죠. 물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복셀이 최근에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프를 높여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부드럽게 좀 되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을 높여주면 근데 너무 많이 높여주면 이게 계산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게 다 박스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벌텍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 느려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나 뭐 이런 캐릭터에는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제 그 극장판 뭐 이런 것들은 계산하다가 뻥 나는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클래식 이걸로 사용해서 예, 그냥 더미 형태로 웨이트를 뭐 카피해서 막 쓰기 때문에 주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게임 캐릭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해도 나쁘지 않겠죠. 간혹 이제 저도 사용하기도 해요. 인간형 말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가이드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기본적으로 복셀 사용해서 웨이트 좀 칠해주면 금방 끝나는 작업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방법은 웨이트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빨간색일수록 그러니까 조인트인 거죠. 조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메쉬에 오면 그 웨이트를 이런 색깔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침범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벌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벌텍스 정보고 여기에 히트맵으로 해서 파란색일수록 좀 웨이트가 적게 먹는 거고 빨간 쪽일수록 웨이트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